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가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마음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화해에는 조금 특별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장 소통하지 못하는 부녀. 아빠는 정말 고집불통이야. 35세 김민지는 카페에서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얘기야? 뭔 일인데? 이번엔 스마트폰 때문이야. 새 걸로 바꿔드린다고 했더니 나는 옛날 폰이 좋다면서 펄쩍 뛰시더라고. 민지의 아버지 김태준 65세는 3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수리가 주업이지만 요즘은 손님이 뜸했죠. 아빠, 요즘 누가 시계 수리해? 새로 사는 게 더 싸잖아. 시계는 고쳐 쓰는 거야.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민지는 답답했습니다. 반대로 태준 씨도 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성급할까? 뭐든 새 것만 좋다고 하고. 민지는 IT 회사에서 앱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는 게 당연했죠. 반면 태준 씨는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딸애가 나더러 인터넷으로 시계 팔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특히 작년에 민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가 최악이었습니다. 아빠, 결혼식 청첩장 인터넷으로 보내려고 해요. 청첩장을 인터넷으로? 그게 무슨 예의야. 요즘은 다 그래요. 환경도 생각하고 편리하고. 편리하다고 예의를 버리면 되나? 결국 그날 큰 싸움이 났습니다. 아빠는 정말 구시대 사람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모르고. 너는 너무 성급해. 전통이 뭔지도 모르고. 민지는 화가 나서 집을 나왔고 그 후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도 태준 씨는 어색하게 참석했을 뿐 부녀 간의 대화는 겨우 인사 정도였죠. 2장 예상치 못한 소식.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지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민지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병원으로 달려간 민지.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심근경색이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깨어나요. 그제야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작은 시계 부품을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시계방도 잠시 쉬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태준 씨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시계방을 쉰다고? 그럼 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3장 딸이 시작한 작은 노력. 아버지가 퇴원한 후 민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빠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너 회사는? 바쁘지 않나? 어느 날 민지는 아버지의 시계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작은 상자들 안에는 수십 년 된 시계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시계들이었죠. 아빠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고 계셨어.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민지는 놀랐습니다. 시계 하나하나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유품, 소중히 보관할 것. 이씨 결혼기념 선물, 꼭 고쳐드릴 것. 박씨 아들 졸업 선물, 부모 마음 담긴 시계. 아버지는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과 마음을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셨구나.
다음 날 민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인터넷으로 시계방 홍보해 볼까요? 또 그 얘기야. 아니에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민지는 정성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수리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시계에 담긴 사연들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이었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주신 시계입니다. 50년 된 시계지만 정성껏 고쳐서 다시 100년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태준 씨의 꼼꼼한 손놀림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사장 뜻밖의 인기.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조회수가 뭐야? 사람들이 아빠 영상을 10만 번이나 봤다는 뜻이에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요즘 이런 장인 정신 보기 힘든데 우리 할아버지 시계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치시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시계 수리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아빠, 택배로 시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태준 씨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내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다니. 민지는 아버지를 도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죠. 시계를 받으면 먼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시계인가요? 언제부터 차고 계셨나요? 그리고 수리가 끝나면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손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소중한 시계 고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5장 진짜 화해의 순간. 몇 달 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지는 매일 시계방에 와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온라인 업무는 민지가, 시계 수리는 아버지가 담당했죠. 민지야, 이 시계 좀 봐봐. 1960년대 시계인데 정말 귀하다. 우와, 정말 예뻐요. 아빠가 고치시면 새것같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지야, 네 아빠. 미안했다.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아니에요, 아빠. 제가 미안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너 덕분에 내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 몰랐어. 고마워. 아빠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요. 그날 밤 집에서 태준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딸이 내일을 이해해주니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나도 딸의 세대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야겠다. 민지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빠랑 이렇게 가까워진 게 처음인 것 같아. 정말 행복해. 6장 큰 반점 숨겨진 진실.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전환.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지가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낡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민지 관찰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민지가 앱 개발 프로젝트로 밤늦게 일한다고 했다. 어떤 일인지 물어봤지만 복잡해서 설명 못해라고 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2019년 5월 2일 민지가 만든 앱이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지만 어떤 앱인지 모르겠다. 딸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2020년 1월 10일 민지가 새해 인사를 문자로 보냈다. 나도 문자로 답하고 싶지만 잘 모르겠다. 어머니가 대신 보내주셨다. 일기는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민지가 결혼한다고 한다. 행복하지만 서운하다. 내가 딸에게 해준 게 없는 것 같다. 2020년 9월 1일 청첩장 때문에 싸웠다. 인터넷 청첩장이 뭔지 찾아봤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이미 화를 냈다. 어떻게 사과하지?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 민지가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이런 일이 생겨야 딸과 가까워지다니.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는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야겠다. 딸의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 7장 진짜 진실 더 큰 반전. 그런데 일기의 뒷장을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1년 6월 1일 민지가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사실 나도 유튜브가 뭔지 알고 있다. 몰래 공부했다. 2021년 6월 15일 인터넷 강의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민지가 알면 놀랄 것이다.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공부했다. 민지의 제안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 딸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게 고맙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민지와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사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 2021년 9월 20일 민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딸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된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에 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민지가 일기를 발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알려주고 싶다. 나는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다. 다만 딸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할 뿐이다. 8장 완전한 화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음악. 민지는 일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시계를 고치고 있던 태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이걸 봤어요. 일기를 보여주자 태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걸 찾았구나. 아빠. 왜 이런 말 안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너 덕분에 아빠가 더 행복해졌는데. 하지만 아빠는 이미 다 아셨잖아요. 태준 씨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건과 너와 함께 배우는 거는 다른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 아는 건 그냥 지식이지만 너와 함께 나누는 건 추억이거든. 나는 너와의 추억이 더 소중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말이야, 아빠도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잖아. 시계 고치는 법, 인내하는 법, 소중한 걸 지키는 법. 맞아요.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우리 서로 다른 세대지만 서로에게 배울 게 있는 거야. 그게 가족이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이제 당당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민지는 아버지에게 시계 수리법을 배웠습니다. 아빠, 이 부품은 어떻게 끼우는 거예요? 천천히 해봐. 급하면 안 돼. 시계는 참을성이 필요한 거야. 둘이 함께 운영하는 시계방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모델이었죠. 진정한 소통의 의미. 1년 후 민지에게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민지가? 기쁨에 겨운 태준 씨. 하지만 곧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라. 요즘 아이들하고 잘 맞을까?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아빠는 배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새로운 걸 배우시면 돼요. 그래, 그렇지. 할아버지도 공부해야지. 태준 씨는 벌써 손자에게 시계 수리를 가르쳐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는 누구 거예요? 이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선물해준 시계란다. 50년 전에 몇 달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갓난 아기를 안아본 태준 씨는 감격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이제 할아버지로 만들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 진짜 소통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세대 차이는 극복해야 할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회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마음과 먼저 다가가는 용기였죠. 태준 씨와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작은 거짓말도, 작은 배려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작은 시계방에서는 세 세대가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아름다운 시간을. 마지막 편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세요. 세대 차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